자, 지금부터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프의 개형 파악하기. 자,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파악해 줄 수 있나? 이렇게 파악해 주면 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의 스텝이 나와 있고, 스텝 A, 스텝 B 두 가지의 스텝을 밟아주면 우린 전반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내용 보기 전에 잠깐 먼저 보고 올 게 있어요.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슬라이드죠. 자, 우리 이 전 챕터에서 이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봤었습니다. 이 함수 미분해서 그 값이 제로 되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제로 되는 지점을 찾아요. 찾고 나서 0과 2에서 도함수의 값이, 함수값이 제로가 되네. 그러고 나서 그 좌우에서 증감 조사를 했죠. 도함수의 부호 조사를 통해서 함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판단을 내려줬고요. 요까지만 해주면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파악해 줄 수 있고, 더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히 한번 띄워도 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우리가 파악한 모양 그대로입니다. 이 증감표 자체는, 이 표를 작성하는 거는 개인의 그 선호도에 따라 표를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굳이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걸 통해서도, 지금 X축과 그 다음에 이 도함수의 그래프와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도 0과 2에서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고, 0 이전에는 함수가 증가하다가 0 이후엔 함수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2 이후엔 다시 함수가 증가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네,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개형을 파악해 줄 수 있는 거죠. 굳이 이 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표를 작성하는 거, 증감표를 작성하는 거는 약간 옵션이지만, 무튼간에 확실한 거는 도함수식 구해서 그 함수값이 제로가 되는 데를 찾아서 좌우에서 증감 조사를 맞춰주면 그래프의 개형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가서요, 요런 슬라이드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번엔 4차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또 도함수 구해서 결국에는 그 함수값이 제로가 되는 데를 찾아요. 찾아가지고 좌우에서 증감 조사를 또 하는 겁니다. F'X, 이 도함수의 부호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본 함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조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또 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증가하다가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데가 있고, 다시 증가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되고, 이번엔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첫째로 일단 미분해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제로 되는데 찾고, 찾은 다음엔 좌우에서 이제 그 지점들의 좌우에서 증감 조사해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는데, 그 얘기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도함수를 일단 구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방정식 세워서 방정식의 근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의 과정에서 구한 x값에, 자, 요 방정식의 근이죠. 그 근의 좌우에서 증가 감소를 조사한다. 증감 조사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증감 조사 어떻게 합니까? 이거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서 요 두 스텝을 마치고 나면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좀 전에 슬라이드들을 보면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전 챕터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거를 이미 얘기를 다 마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3차 함수, 4차 함수뿐 아니라 더 높은 차수의 다항함수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항함수가 아니라 다른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런 것까지만 더 챙겨서 해주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개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긴 합니다. 그 값을 일단 구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네라는 걸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증가하는데 어디까지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지, 또 어디까지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는지 이 높낮이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 폭 자체의 길이를 파악하는 게 좀 더 그 디테일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극값을 구하는 게, 극대값과 극소값. 그리고 또 지금 다항함수, 이번 챕터에서는 주로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 다항함수가 아닌 미분 가능한 함수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미분 가능한 함수들 중에는 자칫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갑자기 어느 지점을 향해 수렴할 수도 있어요. 점근선이 존재하고 한없이 치솟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x값이 무한히 커질 때와 무한히 작아질 때에 대해서 이 fx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보고 양극단에서 그래프가 위로 무한히 발산할지 아래로 무한히 발산할지 또는 발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수렴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도 수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 어떻게 양극단에서 그래프의 개형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지를 요 극한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을 추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의 개형을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도 추가로 해주면 좋다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추가 사항이고, 사실상 이번 챕터에서는 기껏해야 다항함수, 그 중에서도 기껏해야 3, 4차 함수 정도까지만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작업을 해볼 거기 때문에 요 두 단계로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이번 챕터에서는 어디서 함수의 그래프가 일단 증가하는지, 그러다가 이 오르막에서 갑자기 내리막으로 바뀌는 포인트가 어딘지, 그리고 내리막을 계속 쭉 달리다가 갑자기 오르막으로 어디서 갑자기 턴해서 올라가는지, 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극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좌우에서 양 끝단에서 어떻게 그래프가 진행되는지는 조사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좀 옵션으로 남겨두고요. 요 두 가지 스텝은 사실상 필수예요. 그래서 요 A, B 단계를 가지고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해나갈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앞에서 봤던 요런 슬라이드들 있죠. 여기서 그래프 개형, 도함수와 함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해 봤는데, 이때 했던 얘기들, 지금 요 표 보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자, 여기서 한 얘기들, 그 다음에 자, 이거 그래 방정식 세워서 근도 구해봤고, 양쪽에서 이제 근의 양쪽에서 증감 조사한 결과 증가하다가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 제로 찍었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 제로 찍었다가 이제는 감소하잖아.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보는 얘기 했었는데 요 정도는 지금 이해가 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야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수월하니까요.